리본을 받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맨 처음 해줘야 되는 작업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일단 준비물은 가위 필요하고 라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라이터 없으면은 가스레인지 불도 가능한데 라이터가 조금 더 다루기 쉬우니까 저는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 처음 시작 부분을 이렇게 스티커로 붙여놨거든요. 요 스티커를 제거해주세요. 이렇게 제거해서 보면은 이 리본의 단면이 지금 마감 처리가 안 되어 있어요. 마감 처리 안 된 채로 이렇게 잘려가지고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이 풀리게 돼요. 이 올을 안 풀리게 라이터 이용해서 정리를 해줄 건데, 가위로 지저분한 부분을 잘라주고, 너무 예쁘게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이거는 가방 안쪽에 숨겨지는 부분이라서 올이 안 풀리는 거에 집중해서 이거를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라이터 불 이용해서 이쪽 단면에 열을 가해 줄게요. 자, 이렇게 만졌을 때 올이 안 풀린다. 그러면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자, 너무 예쁘게 안 해도 되고 짱짱하게 올이 안 풀릴 정도로 이 끝부분을 살짝 녹이면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리본을 뜰 수가 있어요. 이 리본을 사용하다 보면은 모든 리본이 그런 건 아닌데 간혹 가다가 리본이 끊어져 있는 경우를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리본이 잘려 나가서 이렇게 두 개의 리본을 이렇게 겹쳐 놓고 글루로 연결시켜 놨다든지 아니면 스티커로 붙여서 연결시켜 놨다든지 이런 경우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불량이 아니라 모든 섬유 제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고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이 연결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만약에 이 끊어진 부분이 글루로 연결되어 있다. 글루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나왔다면은 굳이 여러분들이 연결 작업 하실 거 없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쪽 단면, 글루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의 단면과 이쪽 단면, 이 부분만 라이터 불 이용해서 단면 정리하고 바로 사용하시면 되고, 스티커로 붙여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연결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리본 연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이소에 가면 패브릭용 글루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사용해서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 글루건 사용해도 되고. 근데 글루건은 접착력이 조금 떨어지니까 패브릭용 글루가 더 낫겠죠? 아니면은 이렇게 겹쳐놓고 바느질 이용해서 바느질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세 가지 방법은 다 귀찮고 뭔가 시간이 걸리고 하는 작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듭을 묶어서 연결을 하는 방법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는 이제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 비용도 안 들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제일 추천합니다. 이 매듭 묶는 방법은 우리 뜨개실 끊어졌을 때 매듭 묶어서 연결하는 방법이랑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 리본이 넓으니까 반을 접어주고, 얘도 반을 접어주고, X자로 겹쳐줍니다. 자, 이때 지금 오른쪽에서 나오는 리본을 위에 겹쳐놨죠. 이 리본을 뒤에서 한 바퀴 돌려서 다시 제자리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얘랑 얘를 묶어주는 거예요. 지금 손가락에 잡고 있는 요 두 개 있죠. 요거를 묶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충 이렇게 걸쳐놓고, 요거를 잡아서 당기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실을 잡아서 쭉 당겨줍니다. 이렇게 쭉 당겨주면은 매듭으로 연결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 매듭 부분이 살짝 튀어나오긴 하지만 이거를 잘 떠가면서 이 편물의 안쪽으로
아니면 이 코의 윗방향으로 위치하게끔 떠주시면은 이 가방의 겉면에 이 매듭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것만 잘 신경 써서 뜨면은 이게 제일 간편하게 리본을 묶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 미니 사이즈 크로스백 만드는 거 이제 설명을 들어갈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른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핸드폰 들어가고 카드 지갑, 립, 쿠션 요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시연을 보여드릴 때는 요거랑 똑같은 사이즈로 만드는 것도 설명을 하면서 완성을 하는 거는 요 가로 사이즈보다 조금 더 키워서 조금 더 큰 사이즈로 완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할 때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한다는 거 미리 알려드리고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뜨개 순서부터 설명을 하자면 일단 가방의 바닥부터 먼저 뜨고 점점 올라가면서 가방 몸통 완성하고 크로스백 끈을 연결해주는,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킬 거고, 리본 컬러는 저는 이런 색을 준비했어요. 이게 라이트 그레이 컬러인데 약간 빛에 따라서 은색처럼 보이기도 해서 완성을 하면 약간 메탈릭한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거를 준비했거든요. 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시작을 할 건데,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 기법들은 제 영상에서 정말 많이 다루고 보여드렸던 방식들이에요. 짧은뜨기 이용해서 원형을 만들고 그거를 높이를 높여서 가방도 만들고 모자도 만들고 하는 거 여러 번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을 많이 보시고 따라해 보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하는 설명이 하나도 안 어려울 건데, 반대로 많이 안 보셨던 분들이나 코바늘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요 가방 만들기와 관련된 기초적인 부분이랑 이 기법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넣은 영상들을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그 영상 먼저 보고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기초적인 부분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불을 켜고 다시 설명을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단에서는 링을 하나 만들고 그 링 안에 짧은뜨기 6코를 만들 거예요. 링을 만들 때 지금 이 리본 단면이 너무 넓으면 만들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을 접은 채로 링을 만들어 줄게요. 자, 오른손 왼손에 잡고 있는 거, 오른쪽에 잡고 있는 실을 잡고 있는 부분을 왼손에 잡고 있는 부분 아래편으로 이렇게 겹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겹쳤습니다. 그럼 겹쳐진 부분 위로 이렇게 구멍이 하나 나 있죠. 여기 안에 짧은뜨기 6코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왼손에 실 감고, 다 준비됐으면 오른손에 반을 잡고 링 안으로 반을 끼워서 뒤에 있는 실 끌어다가 링 앞으로 빼줍니다. 그런 다음 이제 첫 번째 짧은뜨기가 들어갈 때는 항상 기둥코 인사슬 하나를 올리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기둥코 인사슬 하나를 사슬 하나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짧은뜨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짧은뜨기를 해줬고, 그런 다음 이제 우리는 이런 빵끈이나 고무줄 같은 걸로 첫 번째 코 부분을 항상 표시를 해줄게요. 자, 첫 코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줬으면 나머지 짧은뜨기 5코도 같은 방식으로 떠줄게요. 자, 다음 코 넘어가기 전에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10mm짜리 코바늘을 사용하고 있지만 절대 이 10mm 사이즈에 맞춰서 코를 만들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 사이즈에 맞추다 보면은 이렇게 풍성한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바늘의 사이즈보다 조금 더 느슨하게 잡아주세요, 코를. 자, 여유있게.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코를 뜨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뜨다 보면은 또 이게 실이 밀려가지고 이게 코가 또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늘려놓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코
이 실이 움직이지 않게 딱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상태로 고정시킨 상태로 다음 코를 걸어서 떠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 V자의 코의 사이즈도 크게 유지가 되면서 잘 떠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코들도 떠줄게요. 저는 이 가방 만들기를 제가 한번 해보면서 이 리본 자체가 조금 자기 주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단을 하는 게 제일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힘들답니다. 이 첫 번째 단만 좀 잘 넘기면은 그 다음 단부터는 그렇게 안 어렵거든요. 지금도 약간 좀 코가 작아졌으니까 코 사이즈를 적당히 늘려서 고정시킨 다음에 다음 코를 이렇게 떠주고, 또 역시 바늘 사이즈보다 조금 더 늘려서 늘린 다음에 떠주고, 하나, 둘, 셋, 넷, 두 코 더 하면 되겠네요. 또 역시 조금 더 늘려주고, 떠주고, 마지막 6번째 코 역시 바늘 사이즈보다 조금 더 늘려서 이렇게 짧은뜨기 6코를 했습니다. 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뜨는 뜨개실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되게 낯설어요, 이 느낌이. 그래서 처음 뜨시는 분들은 이 첫 번째 단 완성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6코를 떴으면 잠깐 요거 바늘은 이렇게 빼주고 꼬리실 부분을 쭉 당겨줄게요. 그러면 요 링 부분이 모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첫 번째 단 완성을 하고 다음 단 올라가기 전에 첫 코랑 만나서 빼뜨기를 해줘야 되는데 빼뜨기 안 하고 다음 단으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빼뜨기를 하면 요 빼뜨기 한 부분이 자국이 남기 때문에 저는 빼뜨기 안 하고 이제 바로 그 다음 단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떠볼게요. 일단 두 번째 단에서는 짧은뜨기 12코를 할 거거든요. 지금 6코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두 번째 단에서 12코가 되려면은 한 코당 짧은뜨기를 2코씩 늘려뜨면은 총 12코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코, 한 코마다 짧은뜨기를 2코씩 늘려 떠줄게요. 일단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를 2코를 해줄 건데 이때 자 다시 지금도 코가 지금 바늘 사이즈에 거의 맞춰져 있죠. 자, 살짝 늘려놓고 잡은 상태로 자 첫 번째 코, 두 번째 단에 첫 번째 코를 들어갈 건데 이때부터 제가 하는 거 잘 보세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단부터는 리본을 펼쳤죠. 펼치고 실을 끌어당겨서 이렇게 접혀있는 부분 있으면 살짝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접혀있는 부분을 펼쳐주세요. 그러면 이게 약간 이렇게 되더라도 펼쳐져 있을 때가 조금 더 모양이 예쁘거든요. 이게 다 펼쳐져 있을 때 펼쳐서 이 길이를 너무 짧게 하지 말고 적당히 길게 늘려주는 게 모양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요 정도 길이로 늘려줬습니다.
이 정도 길이로 늘려준 다음에 짧은뜨기를 한 코를 해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에 첫 번째 짧은뜨기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또 마커핀 이 빵끈 빼가지고 두 번째 단의 첫 번째 코 부분을 옮겨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단에 첫 번째 짧은뜨기 해줬던 부분 표시를 해줬고, 한 코에 짧은뜨기 2개씩 넣기로 했으니까 같은 코에 한 번 더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를 해줘야 되겠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리본을 쫙 펼쳤어요. 펼친 다음에 뒤에 있는 실 끌어다가 쭉 앞으로 뽑아줍니다. 이때도 역시 리본에 이 겉면은 광택이 있는 부분이고 안쪽 면은 광택이 없고 골지인 부분이죠. 겉면이 우리 가방의 겉에 나와야지 예쁜 거니까 항상 이 겉부분이 바깥으로 이렇게 보이게 신경 써서 떠주셔야 돼요. 자, 겉으로 보이게 한 다음 요 빼주는 실의 길이를 너무 짧지 않게 조금 더 길게 뽑아서 길게 뽑은 다음에 실 걸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얘네끼리 이렇게 겹쳐져서 이렇게 뭉쳐져도 얘가 조금 더 볼륨이 있으면서 주름이 적당히 잡히면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이 두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 2코를 해줘야 되니까 넘어갈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리본을 쫙 펼쳤을 때 안쪽 면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게, 그래서 갈고리가 이렇게 딱 걸릴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지 뺐을 때 광택이 나는 부분이 이렇게 바깥으로 보인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 두 번째 단에서 짧은뜨기 12코를 만들기로 했으니까 여기까지 해줄게요. 12코를 다 만들고 오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코까지 다 떠줬고 두 번째 단에서 12코가 만들어졌는지 세어보고 다음 단 넘어가 볼게요. 일단 바늘에 걸려있는 거 요거 빼고 그 아래 V자 모양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요 첫 번째 코까지 해서 12코 맞게 떠줬고 이제 세 번째 단을 넘어갈 건데 세 번째 단부터 이 가방 사이즈랑 이것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드는 가방 사이즈랑 갈리게 돼 있어요. 이 가방 사이즈를 만드는 거면은 이제 두 번째 단에서 코늘림 했던 것까지만 해주고 세 번째 단부터는 한 코당 짧은뜨기 한 코씩.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단에 12코를 만들어줬던 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을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요만한 사이즈가 나오게 되는 거고 요것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세 번째 단에서 한 번 더 코늘림을 해주고 네 번째 단에서는 그대로 그 사이즈 유지해서 올라가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세 번째 단에서는 총 18코의 짧은뜨기를 만들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단에서 12코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6코가 더 들어가면, 더 늘려지면 는 18코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2코당 한 번씩 코늘림을 해주면은 세 번째 단에서 총 6코가 늘어나서 18코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코당 한 번씩 코늘림 하는 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코에서 바늘 찌르고
짧은뜨기 하나를 해줄게요. 해준 다음에 이 빵끈을 다시 빼서 세 번째 단의 첫 번째 코 부분을 표시를 해주고 다음 코 넘어갈게요.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를 해줬고 두 번째 코에서는 이제 코늘림 두 코당 한 번씩 코늘림 하기로 했으니까 두 번째 코에서는 짧은뜨기를 2개 같은 코에 반을 찔러서 짧은뜨기를 한 번 더 해줄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코는 짧은뜨기 하나를 해주고 두 번째 코에서는 짧은뜨기를 2개를 넣었어요. 이렇게 두 코당 한 번씩 코늘림. 또 세 번째 코는 짧은뜨기를 하나 해줬으면 네 번째 코에서는 짧은뜨기를 자, 이렇게 꼬이는 부분 없이 이렇게 잘 펴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이렇게 네 번째 코에는 또 짧은뜨기 2개 짝수 코마다 코늘림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저는 12번째 코 여기까지 다 해가지고 돌아올게요. 이렇게 세 번째 단의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코늘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이 총 18코가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 단 넘어갈게요. 바늘에 걸린 거 빼고 V자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첫 번째 코 표시된 부분까지 18코를 맞게 떴고 이제 네 번째 단에서는 이제 보이는 코 한 코 한 코마다 짧은뜨기 한 코씩만 하고 한 단을 마치고 그 다음 단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 코씩 하고 다음 단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 18코를 유지하면서 이 가방의 높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단까지 하는 거 보여드리고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갈게요. 일단 여기 세 번째 단의 마지막 코 해줬던 부분이고 이제 네 번째 단부터는 보이는 대로 한 코당 짧은뜨기 한 코씩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되게 만드는 방식 단순하죠? 그래서 만드는 거가 머리로는 어렵진 않은데 이 리본을 다루는 게 조금 까다로운 거 말고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항상 첫 코 부분은 이렇게 빼서 표시를 해줄게요. 두 번째 코도 마찬가지로 반을 찌르고 짧은뜨기를 해주고 그 다음 코도
짧은뜨기를 안고 이 지금 이렇게 바늘을 뒤에서 걸어서 빼주는 실의 길이를 적당히 하셔야 돼요. 너무 길게 해도 그 부분만 또 툭 튀거든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자, 요 정도 사이즈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코에 볼륨도 어느 정도 살면서 뭐랄까, 이 리본의 텍스처의 느낌이 제일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적당히, 너무 짧게도 안 되고 적당히 한 요 정도 뽑아서 해서 저는 이제 마지막 코까지 다 뜨고 올게요. 자, 마지막 코까지 다 떠졌고 총 18코를 유지하면서 네 번째 단을 완성했어요. 이 방식 그대로 5번째 단, 6번째 단 쭉쭉쭉 올라가면서 내가 원하는 가방 높이 될 때까지 18코를 유지하면서 높이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제 제가 원하는 높이만큼 만들어 놓고 이제 다음 단계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5, 6, 7, 8, 9, 10 10단까지 이렇게 높이를 올려줬고 보시면은 바닥에 이렇게 동그란 원통백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얘처럼 이 바닥을 라운드로 만들고 싶으면 납작하게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라운드 모양이 되었죠. 이렇게 가방 몸통을 다 만들었으면 이제 끈 만드는 걸로 넘어갈 건데 지금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백 끈까지 다 만들고도 실이 많이 남았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보다 사이즈를 이만큼이나 더 키운 상태잖아요. 그래서 실을 얘보다는 또 많이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남아있는 이 실의 양이 크로스백까지 하기에는 애매하게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을 변경을 해서 짧은 숄더백 디자인으로 변경을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나는 이 가방 폭 사이즈는 마음에 드는데 꼭 크로스백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10단까지 올리지 말고 9단까지만 올리고 9단에서 이제 바로 크로스백으로 넘어가는 거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요 10단까지 올리고 숄더백 만드는 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지금 10단의 마지막 코에 해당되는 부분에 지금 바늘이 걸려있는 상태고 이 마지막 코 왼쪽에 있는 코가 10단의 첫 번째 코가 되는 부분이죠. 제가 따로 이 빵끈을 옮겨가면서 표시를 안 했지만 여기가 첫 번째 코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 코를 표시를 해놨으니까 아실 거예요. 이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끼워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빼뜨기를 하나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늘이 첫 번째 코로 옮겨가게 됐어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가방을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주세요. 이 부분이 가장자리에 위치할 수 있게 납작하게 눌렀으면 이제 사슬뜨기를 이용해서 가방의 끈 길이를 만들어 줄 거거든요. 사슬뜨기를 내가 원하는 가방 끈 길이만큼 해주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 바늘의 사이즈보다 조금 더 키워서 조금 더 여유있게 잡아서 사슬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보면은 자 이렇게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이게 리본이 끊겨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글루로 붙여져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이 끝에 단면만 라이터 이용해서 정리하시고 바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 사슬의 사이즈가 조금 큼직한 게 예뻐요. 이게 조금 너무 쫀쫀하게 하면은 이런 볼륨감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큼직큼직하게
이때도 역시 이 리본의 겉면이 잘 보이는지 체크하면서, 안쪽 면이 보이면 안 예쁘니까 겉면이 잘 보이는지 체크하면서 사슬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내가 원하는 가방끈 길이만큼 사슬뜨기를 했으면은 이제 요 끈이 시작되는 부분에 반대편에 연결이 되어야지 이제 가방이 완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연결하는 작업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 바늘에 걸려있는 코를 살짝 늘려가지고 잠깐 빼둘게요. 얘는 제껴두고 이제 몸통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끈이 이제 연결되는 코를 찾아야 돼요. 자, 가방을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서 보면은 명확하게 더 보이는데, 지금 여기서 끈이 시작이 되고 이 반대편에 요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반대편 코를 찾는 방법은 납작하게 눌렀을 때 이 V자 모양이 한쪽으로 쭉 흐르다가 한번 꺾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흐르다가 한번 이렇게 꺾이게 되죠. 요 꺾이는 코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걸어준 다음에 다시 요 어깨끈으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 어깨끈을 처음 시작 부분 한번 찾아보세요. V자 모양 이렇게 나오죠. 이 V자 모양을 쭉 따라서 꼬인 부분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꼬여 있다 하면은 꼬인 부분 다시 펼쳐가지고 V자 모양 고르게 바르게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 이 바늘에다가 이 마지막 고리 부분을 걸어 주는 거예요. 자, 모양이 이렇게 바르게 나왔으면은 고리에 걸고, 요거를 이 고리를 이용해서 이 코의 안쪽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코가. 이 상태에서 이 뒤에 있는 실을 쭉 당기면은 아까 늘어져 있던 코가 다시 줄어들었죠. 이렇게 당기면은 이렇게 늘어났던 게 다시 줄어들게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적당히 줄였으면은 뒤에 있는 실 요거를 뒷편으로 해서 한번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빼뜨기를 이렇게 하나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고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이랑 연결이 완전히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적당한 길이 찾아서 자르고 요 실 쭉 뽑아가지고 가방 안쪽에서 이 꼬리실 부분 정리해가지고 완성을 시키면은 끝입니다. 근데 이렇게 끝을 내도 되고, 저는 지금 이 끈의 볼륨이랑 이 가방 몸통의 볼륨이랑 좀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밸런스가 안 맞아서 얘는 조금 더 풍성한 느낌인데 얘는 조금 뭐랄까 조금 풍성함이 덜하죠. 그래서 이거랑 이 끈의 밸런스를 조금 맞춰주기 위해서 한 번 더 작업을 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코를 시작해서 반대편까지 한 번 더 빼뜨기를 하면서 이동을 해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어깨끈이 조금 더 볼륨감 있으면서 완성도 있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빼뜨기로 마지막을 해줬고, 이제 우리는 이 코에 한 코마다 빼뜨기를 하면서 쭉 이동을 해서 반대편까지 넘어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바늘, 코 바늘을 할 때 이 바늘이 코가 걸리는 부분은 이 V자 모양에 요렇게 건다든지 아니면 이 V자 모양 두 개를 한꺼번에 요렇게 건다든지 해서 뜨개질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V자 모양은 전혀 건들지 않고 이 V자의 뒷편을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이렇게 볼록볼록 하나씩 튀어나온 게 있거든요. 한 코마다 하나씩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있어요. 이게 코산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코산에다가 바늘을 걸어가지고 빼뜨기를 하면서 반대편까지 넘어갈 거예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코산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여기도 코산이 보이고 여기도 코산이 보이죠? 얘가 지금 코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이것도 코산이거든요. 지금 여기 빼뜨기 해줬던 부분에서 제일 가까운 부분이 여기죠. 여기가 첫 번째 우리 빼뜨기를 해줄 차례예요. 자, 여기다가 요 코산에다가 바늘을 걸고 빼뜨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짧은 뜨기 아니고 빼뜨기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빼뜨기를 한번 해줬고, 두 번째 코선에서도 바늘을 끼워서 빼뜨기를 해줄게요. 자, 이때 지금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지금 이 V자의 사이즈랑 지금 바늘에 걸려있는 이 코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맞아야 돼요. 왜냐면은 이 V자는 큰데 얘는 너무 타이트하게 이렇게 해서 빼뜨기를 해서 이동을 한다. 그러면은 요 사이즈랑 또 이쪽 부분에 V자 모양의 사이즈가 밸런스가 안 맞겠죠. 그러니까 요 사이즈랑 지금 요쪽의 V자 모양이랑 이제 만들어지는 V자 모양의 사이즈를 생각하면서 떠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지 말고 요 뒤에 사이즈 적당히 생각해가지고 살짝 늘려놓은 다음에 빼뜨기를 해서 이동을 할게요. 자, 이렇게 빼뜨기를 하면서 이동을 했을 때 장점은 이쪽 면에서도 V자가 보이고 이쪽 면에서도 V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도톰한 모양은 유지하면서 양쪽으로도 무늬가 다 보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역시 코선에다가 바늘 걸고 빼뜨기. 요거를 요 마지막 코선 부분까지 쭉 해가지고 올게요. 마지막 코선 부분 여기까지 빼뜨기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를 쭉 뽑아줄게요. 남아있는 실을 마지막 빼뜨기 해줬던 부분에서 쭉 뽑아준 다음에 이 끈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근처에 코에 바늘을 하나 찔러줄게요. 여기에 걸어도 되고 여기에 걸어도 되지만 지금 이 실을 숨기기 위해서는 요 옆에 이 숄더 끈이 시작되는 부분에 바로 아랫부분에 왼쪽에 있는 요 코가 제일 적당할 것 같거든요. 여기에다가 바늘을 끼워가지고 방금 빼뜨기에서 쭉 뽑아줬던 요 실을 이쪽 구멍으로 다시 빼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양쪽의 끈이 완벽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적당한 길이로 잘라가지고 요 나머지 실들 안쪽으로 정리를 하면은 끝이에요. 자, 완성된 모양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끈의 모양이 이쪽에서 봐도 V자가 보이고 이렇게 돌려서 봐도 V자 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V자, 여기에서도 V자 모양. 자, 이렇게 해서 이 가방의 몸통의 볼륨이랑 적당히 맞춰져 있는 것 같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키트 구매하시면 이런 라벨이 동봉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요거는 요번에 새로 제작한 라벨인데 요 반짝이 실 이용해서 레터링을 만들었습니다. 귀엽죠? 요거를 가방 완성하고 활용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활용을 한다 하시면은 이렇게 겉면에다가 연결을 해서 사용해도 예쁠 것 같고 저는 안쪽에다가 연결을 해서 사용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쪽에다가 라벨 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가방을 한번 뒤집어 줄게요. 가방의 안쪽 면을 이렇게 뒤집었으면은 라벨이 연결되어야 되는 위치를 한번 잡아볼게요. 보통 가운데에서 조금 위쪽에 이렇게 위치하면은 좋겠죠. 저는 이쯤에다가 연결을 한다 생각하고 여기에다가 라벨을 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바늘에다가 실을 연결해가지고 끝에 부분은 매듭에 이렇게 묶어놨어요. 자, 여기다가 연결한다 치고 저는 여기부터 이제 바느질을 해줄 거거든요. 이 라벨의 뒤편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찔러서 요만큼 걸어줄게요. 그러면 매듭이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이 매듭을 살짝 라벨로 가려준다고 생각을 하고 이 라벨의 귀퉁이 부분에 한 이쯤 사각 귀퉁이 부분에 이렇게 바늘을 걸어서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이 이쪽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듭 부분도 가려지고 다 위치가 됐죠. 자, 삐뚤하지 않게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이 실이 라벨에 이렇게 걸리게 연결을 해볼 거거든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 귀퉁이 부분에다가 바늘을 끼워가지고 통과를 시키는데 이때 통과를 할 때는 자, 다시 바늘이 이쪽 구멍 위치로 다시 나오는 게 좋거든요. 자, 보이시죠? 지금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바늘이 실이 나와 있던 구멍 이쪽으로 다시 통과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실을 한 번 더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을 연결했으면은 이제 두 번째 바늘이 여기 걸릴 때는 여기를 찌르고 라벨로 통과하는 게 아니라 라벨의 뒤편에 리본 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바늘을 걸어주는 거예요. 걸어준 다음에 여기를 이제 매듭을 짓고 가위로 이 실 부분을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한쪽 귀퉁이는 이렇게 연결이 되었거든요. 이 방식 그대로 네 귀퉁이를 다 연결을 해서 라벨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